안녕하십니까. 주알람 코너에서 주식 탐방하는 남자 주탐남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네오셈 탐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네오셈이라고 하면은 이제 SSD 검사 장비 1위 그리고 또 CXL의 기대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셨는데, 앞으로 이제 HBF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업 탐방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이 기업 탐방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탐방하는 남자 기탐남이라고도 하고요. 그 주식 탐방하는 남자, 그래서 주탐남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트로 영상부터 소개를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탐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제도권 자문사 이상의 그레이드 기업들은요, 탐방할 기회가 좀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 와서 저희에게 브리핑을 하는 이 NDR 시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고, 주요한 기업들은 제가 이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또 현실감 있게 좀 전달드리는데 좀 집중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한 기업에 대한 본질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성장 포인트까지 조금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탐방 내용 브리핑 해야죠. 바로 네오셈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불량은 없는지, 속도는 또 잘 나오는지, 또 신뢰성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개요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그 2019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 제일 먼저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포인트를 보시면은 SSD 검사 장비 글로벌 무려 1위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시장에서는요, 글로벌 강자들이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드반테스트 같은 경쟁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어드반테스트가 2025년 1월에 SSD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오셈 입장에서는 SSD 검사 장비 쪽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가 지금 돼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냥 단순히 1이 아니라 시장 내의 경쟁 강도가 조금 당연히 약해지다 보니까 기술 우위가 더 부각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셨을 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듈 테스트 사업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컴포넌트 테스트 사업부가 있고, 세 번째는 자동화 사업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 붙는 게 신사업이죠. 그러니까 HBF. 요즘에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업이 더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자세히 좀 살펴보실 수 있게 제가 끝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그 첫 번째 모듈 테스트 사업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네오셈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이 80%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있고요. CXL 검사 장비, CXL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버딤 검사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이제 SSD라는 게 뭐냐 보시면은 하드디스크처럼 돌아가는 부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르고 내구성도 좋고, 특히 이제 AI 서버 시대에는 이 SSD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AI는 이제 그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그 모델별로 봤을 때 SSD4가 좀 유명했었잖아요. 이 정도만 됐다고 한다면 지금 AI 서버 때문에 Gen5 그리고 Gen6 앞으로 더 나아가 Gen7까지 빠르게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즉 SSD도
그러니까 그냥 저장 장치가 아니라요. 고속 처리. 이 고속 처리 장치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SD 테스트를 하는 장비도 세대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오셈을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젠 6까지 보시면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젠 6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수주 상황을 봤을 때 젠 5는 40% 수준, 그리고 젠 6는 한 60% 수준으로 이제 SSD 검사 장비가 찍힙니다. 즉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장비가 지금 잘 팔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차세대 SSD에 대한 세대 전환에 가장 앞단에 서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젠 6가 실적을 견인하고 내년에는 젠 7, 바로 내년에는 젠 7이 본격적으로 붙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가 이제 젠 5와 젠 6 이쪽에서 사실 이제 CPU 기반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유일 플레이어에 가깝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 점유율이 아니라 기술 장벽이 있다. 예, 경제적 해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쉽게 못 들어오겠죠? 다른 회사가. 이 말은 결국에는 가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ASP나 마진, 그리고 고객 락인까지. 이 락인까지 전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젠 5는 과거에 이제 한 4에서 5년 정도 잘 팔았어요. 그런데 젠 6부터는 사실 시장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한 1년? 많게는 2년 정도밖에 못 찍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래서 젠 7으로 가는데 사실 이 겉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젠 6가 좀 적게 이제 뭐 1, 2년밖에 안 팔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네오셈 입장에서는요. 그 세대 전환을 사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끌고 가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또 좋겠고, 이게 또 시장에서 부각될 때 주가가 또 한 단계 한 단계씩 퀀텀 점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CXL 쪽을 보실 텐데요. 잠시만요. CXL은 쪽에서 그래서 이제 젠 6는 60%, 40%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사실 이제 CXL 쪽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 부분은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CXL. 이게 그 CXL은요, 그러니까 CPU와 그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메모리를 좀 확장해서 쓰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서는 사실 메모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너무 딸려요. 그 HBM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용량이라든지 가격, 그리고 또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지금 시스템 그 전체 관점에서 보실 때 그 빠른 메모리도 중요하지만은 부족한 메모리를 얼마나 잘 확장해서 쓸 수 있느냐, 이 확장 키워드가 따라 붙거든요. 확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CXL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주 쉽겠죠? 그러니까 HBM은 빠른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예, 빠른 메모리를. 근데 CXL은 이 메모리의 확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그 CXL이라는 것은 그 HBM을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보완할 수 있다. 보완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보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보시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HBM은 시장에서 비싸니까 이걸 두 개 쓸 바에는 전체 서버 구조상 부족한 메모리를 좀 확장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나 효율 면에서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 AI 시대에 결국에는 CXL은 좀 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그 네오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요, 이 회사는 이제 세계 그 최초로 보셨을 때 그 검사 장비, CXL 검사 장비 1.0, 2.0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 3.1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 유일하게 그래서 매출이 가능한 플레이어가 여기다, 이 동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있는 게, 그 CXL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또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 CPU나 GPU, 그 다음에 보드나 이제 서버, 이 플랫폼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CXL을 이제 제대로 쓰려면요, 그걸 지원하는 CPU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그 업계에서는 그 CXL 시장이 그래서 조금 더디게 열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CPU 자체가 공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예, 품귀 현상 이슈도 지금 그 뉴스에서 조금 쉽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CXL을 제대로 지원하는 CPU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CPU 출시나 수급 타이밍을 봤을 때 이 CXL에 대한 그 메모리 양산 타이밍이 조금 딜레이 돼서 여기서 이제 장비 발주 타이밍으로 조금 이어지는 것들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여태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여기서 찍히진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올해부터 하반기로 또 넘어갈수록 점점 이제 실적이 찍힌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젠6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젠6 그리고 그 CXL에 대한 시점, CXL 같은 경우에는 3.1. 이 시점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CPU 플랫폼 쪽에 이슈가 있으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어떤 그 발주 타임. 그러니까 그 캐파를 조금 본격적으로 진짜 이 기업이 확대를 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주가 막 급증을 하는데도 리드 타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폭발하지는 않아요. 예, 이런 난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제가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 원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CXL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과거에는 시장 전망이 그래서 23년에는 1,400만 달러 예,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2028년쯤으로 갔을 때 CXL 시장이 160억 달러까지도 고성장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리서치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 문제는 이제 사실 이 동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미래의 먹거리가 기대되는 이 섹터, 이 CXL에 대한 어떤 산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다운그레이드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오셈의 입장에서도 현재 이 CXL의 전망에서 한 절반치를 보고 있어요. 예, 절반 수준으로는 그 예상치를 좀 들어맞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같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좀 작게 나와도 올해부터 열린다는 게 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열리기만 한다면은 이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또 이게 알파가 붙기 시작한다는 게 또 중요한 게 SSD 검사 장비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거든요. 이 CXL이라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 CXL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오셈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키워드를 보셨을 때 그 CXL D램 검사 장비 세계 최초 상용화, 그리고 CXL 3.1 통합 검사 장비 개발이 완료됐다. 고객 승인 단계에 있다. 고객 승인 단계에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쭉쭉 찍혔고요. 그리고 국내 대형 메모리 고객사에 대한 납품 이력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네오셈이 얼마나 또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서버딤,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 서버딤 쪽에서는 사실 그 조금 심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용 D램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니까요. 네, 관련 검사 장비 매출도 다시 같이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예전에는 6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4년부터는 한 200억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그 모듈 테스트부의 사업부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의 좀 본체라도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가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져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 테스트 사업부. 여기. 그죠? 자, 여기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앞서서 이제 80%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에서 12% 수준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은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해야지 앞으로 왜 중요한지를 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버닝 테스트 사업이다라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칩 자체를 태워보고, 버닝하는 거다. 그죠? 태워보고, 그 다음에 오래 돌려보고, 불량이 있는지, 또 신뢰성은 괜찮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장비입니다. 살펴보는 장비. 여기서 핵심이 바로 CLT라는 거예요. CLT. 이렇게 어렵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칩을 장시간 저주파 환경에서 돌려보면서 잠재 불량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열 테스트 문제를 잡는 장비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오래 돌렸을 때 문제가 없는지 보는 쪽이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메인 장비라기보다는 기존 테스트를 구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서브 테스트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개념을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 엑시콘과 바로 네오셈에다가 이렇게 개발 요청을 옛날에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계에 대한 요구 자체가 있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셈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테스트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요. 보드 매출까지 같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CLT 장비는요, SSD에 대한 메인 테스터보다 당연히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또 보드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좋습니다. 즉 이제 공급 대수 대비해서 이익 기여도가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매출이 몇십억 늘었다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영업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좋아졌다. 이 기업이 이걸 잘 파면 계속 마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사업이 있었지만은 기존 고객사 외에 다른 국내 주요 메모리사의 양산 라인의 첫 진입이 이제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발주 물량이 사실 이제 10에서 15대 중으로 바라봤는데, 여기서 최소 30% 정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탐방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여쭤봤을 때는 작년에는 이제 한 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대. 부품이 9월 달에 좀 들어오면요, 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내년에는 무려 10대까지 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왜냐면은요, 바로 신규 공장이 증설이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진이 정말 좋은 장비를 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은 첫 진입이 진짜 어렵고, 한번 들어가면 이제 교체 증설 수요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력들을 보시면, 레퍼런스를 보시면 낸드 전용 버닝 시장에서도요, 여기 버닝 시장에서도 북미 낸드 업체의 한 140억 수주까지, 이 140억 수주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미 확보했던 레퍼런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여기에서 고단가 고마진으로 이익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퍼가 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향후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지금은 이제 10%대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지만, 향후에 DDR6라든지 그 다음에 7 이렇게 넘어갈수록 계속 이 장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버닝과 저주파 테스트는요,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DDR4 때도 그랬고, 5 갈 때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6, 7 갈 때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구조적 매출에 대한 반복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히스토리가 사실 이제 기업 탐방에서 좀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인데, 과거에 이제 엑시콘 쪽에서 이제 사실 세대 사이에 이제 4.5세대 정도에서 좀 세게 질렀던 게 있어요. 장비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해서 엑시콘이 조금 그 실적을 몰아당겨서 이제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올해 상반기 쪽에서는 조금 몰아당겼기 때문에 실적을 몰아당겼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보드를 질러놨어요. 그래서 이 보드 쪽에서 나오는 그 마진 쪽을 살펴보셨을 때 그 네오셈은 이제 1Q, 2Q, 3Q, 4Q, 5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1Q, 2Q, 3Q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앞으로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분위기가 과거에 2022년 분위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주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리드타임 문제가 아니면 진짜 실적 완전 폭발했을 텐데, 리드타임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실적은. 그죠? 그런데 2022년 분위기 때 보시면, 23년, 그래서 24년 때, 이 네오셈의 매출이 1000억대 두 번 찍혔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027년에 퀀텀 점프를 하는데 그 이야기 좀 이따 더 계속 살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네오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하나 예전부터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자동화 사업부였어요. 여기서 이제 제미니와 쉘비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 적자 사업부였어요, 여기가.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올해부터가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회사 쪽에서는 이제 BEP를 넘기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적자 사업이 이익이 이제 흑자로 된다면은요, 기존에 이제 이 기업이 사실 실적이 계속 찍히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가 붙으면요, 한 단계씩 이렇게 체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기업에 예를 들어서 SSD 검사 장비 쪽에서 이게 한 가지만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으면 팔 수 있는 그 제한선은 계속 유지가 됐을 겁니다. 더 이상 기업이 성장을 못 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LT도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CXL 이슈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로 전환된다. 이 세 가지 계속 붙는 겁니다. 퍼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히스토리가 계속 쌓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컨센서스를 진짜 지켜내갈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은요, 이 기업을 그러면 이런 이력을 알고 있다면, 장기 보유를 계속 하면서 성과를 저희가 계속 올리면서 쌓아갈 수 있겠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미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미 메모리향으로, 중국과 대만, 인도에서 생산이 이제 완료되었고요. 양산 검증 이후에 추가 발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비는 국내 메모리사와 이제 북미 메모리사의 QA용으로 납품이 됐고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양상형 쉘비 G가 개발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여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호재들이 나오면은 과거에 네오셈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적자에서 흑자까지 돌아서는 사업부까지 붙으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을 거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안타까운 거 하나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 리드타임에 대한 지연 변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완전 퀀텀 점프하는 실적은 아니다. 계속 조금씩 제가 눌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관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적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붙었죠. 바로 HBF. 그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래적인 포인트. 이 HBF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이 밴드위스 프레셔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 GPU가 있잖아요. 이 GPU 옆에서 이 HBM의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차세대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다라는 정의가 있고요. 지금 이제 AI 추론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D램 병목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HBM의 한계는 어디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HBM으로 이제 빠르긴 빠른데, 용량이나 이제 비용,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GPU 보드에서 SSD를 붙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HBM의 저장 부담을 좀 분산해주는 그런 방식이 쓰이는데, HBF라는 거는 그걸 한 단계 좀 진화시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는 그 GPU 보드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여기 그림 GPU 보드에다가 그 다음에 HBM과 여기 보면 HBF 이게 함께 붙는 구조가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SD와 HBF 이 HBM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HBM 대비해서 바로 10배 정도, 바로 여기 보시면 10배 정도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별표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규모 AI 추론에 대한 작업에서는 HBF가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시장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2027년에서 28년 여기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탑재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HBM에 대한 6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좀 확대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SK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샌디스크 여기서 표준화를 좀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네오셈의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네오셈은 바로 2026년 말과 27년 여기 데모 버전에 대한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샌디스크 조합과 공동 개발은 아닙니다. 공동 개발은 아닌데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고, 다만 이제 네오셈은 그 HBF의 검사 장비 개발사로서 또 이제 탑픽으로 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좀 엄청난 강점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HBM 이후에 HBF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탑티어가 있다? 바로 네오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SSD 검사 장비 1이다. 그리고 앞으로 젠5, 젠6, 그 다음에 젠7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세대 전환에 가장 앞장서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XL 검사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져 있고, 이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 지금부터니까 유일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CLT 버닌 사업은 지금은 작지만 어떻게 됩니까? CLT 버닌 사업은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고마진, 그리고 양산 진입이 이렇게 신규 공장 이후에 시작이 되면서 향후에 실적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 사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BEP를 넘기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더해서 그 다음에 HBF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쭉쭉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2027년에 이후에 그 신규 캐파가 조금 확 열리게 됩니다. 신규 공장, 신사옥이 들어서면서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오셈 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사옥에 오셨을 때 공장 면적 대비해서 이제, 그리고 임대 공장까지 더해서 네오셈이 이제 장비가 셋업이 되고, 장비가 깔리고, 여기서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도 찍어낼 수 있는 매출 캐파를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보셨어요. 그런데 신공장 쪽으로 들어가서 또 임대 공장까지 합치면요, 무려 어떻게 봅니까? 바로 5천억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매출액이 한 5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네오셈에 대한 추가 이슈가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탐방 내용이나, 그리고 또 NDR 한 내용들, 기업들이 와서 저희에게 브리핑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서서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